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높임 표현과 관련된 수업을 시작을 하면서 그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높고 낮은 대상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구별해 사용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자, 그래서 너희들의 통념과 좀 다른 부분, 이 낮은 대상에 대해서 구별해 표현하는 것도 높임 표현이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라고 했고, 그 실현 양상 자체가 종결 어미를 통해서든 아니면 뭐 선어말 어미를 통해서든 아니면 특수한 어휘들을 통해서든 그렇게 실현이 된다. 그리고 종료에는 내 말을 들어주는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주체 높임법, 그 다음에 목적어나 부사어처럼 이렇게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법이 있다. 이렇게 수업을 했어. 자, 그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대 높임법을 정리를 했는데, 자, 이 특히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이 종결어미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에 종결어미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종결어미에 대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장기 기억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다른 높임법하고 연계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중요도나 어떤 난이도 측면에서 굉장히 좀 높은 편이다. 자, 그래서 너희들이 그 부분에 관련돼서 학습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좀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 따라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럼 오늘은 남아있는 주체 높임법하고 객체 높임법 이 두 가지 정리하면서 높임 표현 전체를 마무리 좀 해볼게. 자, 주체 높임법은 자 똑같아. 우리가 주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것도 자 화자 청자와 주체 객체 이 네 가지의 상호 관계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네 가지의 관계 속에서 이 주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가장 높을 때 우리가 주체 높임법이 실현이 돼. 자, 개념을 보면 화자가 문장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높인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통 높임 표현이 실현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이 문장의 서술어잖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서술어가 높이는 대상이 그 문장의 주어를 높일 때 이 주체라고 하는 것을 너희는 주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주어를 높이는 높임법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한다. 그래서 실현 양상을 보면 주체 높임 선어말어미 시가 붙는데, 그 외 부수적으로 주격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집어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어 명사 자리에 접사 님을 붙이기도 한다. 자, 그리고 몇 개의 특수한 보충어휘를 통해서 실현되기도 하는데, 계시다는 있다, 그 다음에 잡수시다는 먹다, 그 다음에 주무시다는 자다, 그 다음에 편찮으시다는 아프다, 그 다음에 돌아가시다는 죽다. 자, 이렇게 특수한 어휘들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이 시와 관련된 부분이 제일 중요해. 자, 시가 쓰이지 않고 만약에 주격조사 자리에 깨서가 쓰였다. 그 자체는 주체 높임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 않아. 자, 그런데 주체 높임 선어발음이 시가 쓰였는데, 자, 깨서가 쓰이지 않고 이가가 쓰였다고 해서 주체 높임이 아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주체 높임 선어발음이 시가 쓰였냐 안 쓰였냐가 가장 중요해. 그래서 그 부분 정확하게 집어넣고, 자, 우리가 주체 높임은 직접 높임, 간접 높임이 있는데, 간접 높임에서 중요한 포인트만 집어두면 나머지는 직접 높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첫 번째 보면 용언의 어간에 높임 선어발음이 시가 붙어서 문장의 주체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계속 지금 중요한 표현이 선어발음이 시가 붙는다는 거야.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예문을 보면 자,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십니다라고 했어. 자, 오다에 시를 붙인 오십니다가 서술에 나왔는데, 누구 때문에 높인 거냐면 주어에 해당되는 이 선생님께서 때문에 높인 거야. 그러면 화자가 일단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문장에는 나라고 하는 화자가 있고 선생님이라는 주체가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라고 하는 청자가 있는데, 자, 그러면 이 관계는 그런 거지. 화자보다는 청자인 어머니가 높은 거고, 그 청자인 어머니보다 선생님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 주체인 선생님이 높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라는 말을 쓴 거고, 뒤에 그의 호응 관계에서 오십니다, 오다에 시를 붙인 오십니다가 쓰인 거야. 자, 그래서 주어에 해당되는 선생님께서를 높인 거니까 주체 높임이 실현된 건데, 자, 두 번째 보면 문장의 주체는 전미사 님이나 주격조사 깨소가 붙어서 이 시와 호응이 된다라고 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가 반드시 쓰여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 거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깨소나 내지는 접사 님이 붙인 것은 부수적인 거야. 그러니까 부수적인 것은 뭐 깨서 자리에 이가가 나오던가 님을 붙이지 않더라도 그것은 뒤에 서술어 자리에 선화음이 시가 나왔다면 그 자체는 주체 높임으로 본다, 이 말인 거야. 예문을 보면 자, 그 어려운 일을 선생님께서 처리하셨습니다 그랬어. 자, 처리하다에 시가 붙었는데 지금 주어가 누구냐면 선생님께서 처리를 하신 거야. 자, 근데 이 문장은 자, 님이라고 하는 전미사도 붙었고 그 다음에 깨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도 붙었는데, 자, 선생님이 처리하셨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주체 높임이 실현이 된 거야.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처리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체 높임이 실현됐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께서 할 때 깨서는 부수적인 거고, 자, 그리고 처리하셨습니다 할 때 시는 필수적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일단은 부수적인 것과 필수적인 것을 같이 알아두되, 이 필수적인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고 부수적인 것은 꼭 없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 정도로 너희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면 화자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는 있지만 높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자, 화자라고 하니까 보통 1인칭 나가 해당이 될 건데, 자, 우리말은 1인칭 나에 해당되는 것이 높이는 표현 자체가 없어.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자, 어머니 선생님께서 오십니다라고 했거든. 자, 화자인 나가 자, 청자인 어머니한테 말을 했는데 선생님께서라고 하는 제3자 3인칭이 지금 주어 자리에 온 거야. 자, 3인칭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자,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선생님께서도 그 이야기를 좋아하시는군요 라고 했는데, 자, 청자인 선생님이 지금 주어에 해당돼.
지금 앞에 있는 선생님과 뒤에 있는 선생님이 같은 사람이니까. 자, 그럼 2인칭인 선생님도, 자, 청자인 선생님도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자, 근데 밑에 마지막 문장을 보면 선생님 제가 라고 했거든. 자, 그럼 1인칭이 온 건데 제가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야. 너희가 봐도 어색하잖아. 우리 말은 1인칭은 높이지 않아. 그러니까 시가 빠지고, 자, 선생님 제가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적절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기억해 둘 건 1인칭은 높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어떤 문장이든 간에. 자, 그 다음에 압존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뭐 때문에 나온 거냐면 내가 아까 말했었던 화자, 청자, 그 다음에 주체, 객체, 이 상호관계 때문에 압존법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건데, 잘 보면 개념부터 잡으면 주체가 화자보다 높다 할지라도, 자, 주체가 말을 하는 화자보다는 높다 할지라도 청자보다 낮을 때는 시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거든. 자, 관계로 본다면 이런 거야. 화자보다는 지금 뭐 누가 높으냐면 주체가 높아. 자, 근데 이 주체가 화자보다는 높지만 화자의 말을 듣는 청자보다 주체가 낮을 때는, 아까 그랬잖아. 주체가 4개의 관계 속에서 가장 상위자일 때 주체 높임법이 쓰인다고 했는데, 지금 이 관계는 청자보다 주체가 낮기 때문에 주체 높임이 사용될 수 없는 문장이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보면, 자, 오셨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건 지금 오다의 시가 붙은 표현이잖아.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라고 돼 있어. 자, 그러면 아버지라는 말을 썼으니까 아버지의 자식인 거고, 그럼 화자는 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이겠지. 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 청자가 끼면 이 청자보다는 아버지가 지금 낮은 등급이잖아. 할아버지가 아버지보다는 더 높임의 등급이 높기 때문에, 자, 그랬을 때는 아버지께서라는 말이나, 자, 오셨습니다 할 때 시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할아버지라고 하는 청자를 그대로 둔다면 아버지가 지금 왔습니다. 자, 이렇게 청자 앞에서 주체를 높이는 표현 자체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주체 높임은 화자와 주체만의 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청자가 관여할 때는 청자와의 관계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 개념이 압존법인 거야. 그래서 이 압존법은 아까 말했었던 4개의 관계 때문에 설정이 되는 거니까 이 압존법에 대한 개념을 잘 숙지를 해야 되고, 이 압존법이 주체 높임법에서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객체 높임법에서도 해당이 돼. 자,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숙지를 좀 잘해둬야 돼.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화자보다는 주체가 낮지만, 자, 청자보다는 높을 때. 자, 이것도 또 다른 양상인데, 자, 그럼 화자를 두고 화자보다는 지금 주체가 낮아. 근데 그 말을 들어주는 청자보다는 지금 주체가 높은 거야.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시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도 아까 전에 4번의 맥락에서 보면 주체가 가장 높은 게 아닌데, 그러면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맞아. 일반적으로는 그렇긴 한데, 이건 지금 청자, 말을 듣는 청자를 고려해서 이 표현을 허용해 주는 거야. 자, 자네가 이 사람의 스승이셨군라고 말하면 지금 화자 자체는 문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화자가 주체보고 자네라고 말을 하는 거 보면 일단은 상위자야. 자네라고 하는 주체보다는 화자가 상위자인데, 자, 이 사람이라고 하는 청자에 비해서는 지금 자네가 높임의 대상이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화자의 입장에서 이 주체가 자기보다 높은 상위자가 아니지만 청자를 고려해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청자를 고려해서 이렇게 스승이셨군 할 때 시가 이렇게 쓰여서 주체 높임을 실현시킬 수 있다. 자, 이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본다면, 개념적으로 본다면 허용되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청자, 말을 듣는 청자를 고려해서 그렇게 주체를 높여줄 수 있다. 자, 이 정도의 허용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마지막 6번은 자, 높임의 대상이 되는 인물을 화자 자신과의 개인적 관계로 판단해서 그때 시를 쓸 수 있다. 우리가 보통 공적인 인물이나 역사적 인물 같은 경우는 시를 사용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공적인 인물이라든가 역사적 인물이 자신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가 있다, 내지는 뭐 그 사람의 후손이다,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시를 써서 그렇게 관계를 나타낼 수도 있다. 자, 이 정도의 개념인 건데,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이잖아. 근데 역사적 인물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객관적으로 서술해서 뛰어난 성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만약에 세종대왕의 후손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개인적인 친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성군이시다 할 때 시를 사용해서 그런 어떤 친밀 관계를 드러낼 때도 있다. 자, 이 정도가 우리가 주체 높임에서 기억해야 될 요소인데, 자,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그랬거든. 자, 그래서 간접 높임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보면,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게 주체와 관련된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높인다. 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간접적이란 말을 쓰겠지.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높여야 될 대상의 어떤 신체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개인적인 소유물,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주체를 높이는 표현을 우리가 간접 높임이란 말을 쓰는데, 자, 우리가 뭐 신체 부분이다 내지는 개인적인 소유물이다, 자, 요 정도는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좀 어떤 명확한 기준이 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이 간접 높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주체와 관련된 사물이다 내지는 주체와 관련된 일이다, 이렇게 주체와 관련됐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해.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모호한 측면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막 출제하기는 쉽지 않아.
그래서 출제를 하더라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 특히 뭐 어떤 신체 부분이라든가 내지는 개인적인 소유물, 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을 드러내는 시험 문제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 주체와 관련된 이라는 부분 자체는 개념의 설정 자체가 좀 모호한 설정이기 때문에 자, 너희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여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크게 머릿속에 염두에 두지 말고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러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시험 문제 출제할 거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고, 자, 예문을 보면 그분은 아직도 귀가 밝으십니다 할 때 이때 밝다에 시를 붙였는데, 자, 그분이 밝은 게 아니라 귀가 밝은 거예요. 귀가. 자, 근데 귀라고 하는 신체 부분을 통해서 주체인 그분을 높이고 싶은 거야. 자, 이렇게 어떤 대상을 통해서 높일 때 간접 높임이란 말을 써. 자, 없다라는 말에 지금 시를 썼는데, 자, 없는 건 그분이 없는 게 아니라 시계가 없는 거야. 그럼 이 시계를 통해서 그분이라고 하는 주체를 높일 때 우리가 이걸 간접 높임이란 말을 쓴다. 자, 여기서 지금 많으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의시라고 하는 지금 선어말 어미가 쓰였어. 근데 작은 아버지가 많은 게 아니고 연세가 많은 거거든. 나이가 많은 거거든. 근데 이 연세를 통해서 주체인 작은 아버지를 이렇게 높일 때 우리가 이걸 간접 높임이라고 하고, 자, 들다인데 아버지가 든 게 아니라 이 들다라고 하는 것도 들다의 시가 붙은 편인데 지금 여기선 감기가 든 거야. 자, 감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체와 관련된 일이나 뭐 이런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지. 근데 이 감기를 통해서 주어 자리에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주체를 높이는 것. 자, 이렇게 어떤 대상을 통해서 그 주체를 높일 때 우리가 이걸 간접 높임이란 말을 쓴다. 자, 어떤 신체 부분이라든가 개인적인 소유물 같이 뭐 나름대로의 어떤 상대적으로는 뚜렷한 기준처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이 주체와 관련된 사물이라든가 주체와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어디까지를 주체와 관련된 것으로 봐야 되냐, 이런 기준의 모호함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해두고, 자,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 반드시 뚜렷한 기준을 바탕으로 시험 문제 출제할 거니까 아, 이렇게 좀 기준이 모호한 측면의 간접 높임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구나. 자, 요 정도만 좀 숙지해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체 높임법에 관련된 이 부분은 있다와 관련된 표현인 건데, 이 있다라고 하는 단어는 좀 특수해서 간접 높임과 관련된 것, 직접 높임과 관련된 이 주체 높임과 관련된 두 가지의 표현이 있어. 자, 그래서 이 주체 높임의 표현이 지금 시가 붙어 있는 있으시다라는 표현과 그 다음에 특수 어휘인 계시다, 이렇게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이 계시다 같은 경우는 직접 높임일 때 쓰는 거야. 주어를 직접 높일 때. 자, 그런데 있으시다 같은 경우는 간접적으로 높일 때 우리가 있으시다를 쓴다. 밑에 예문을 보면 아버지 무슨 고민이 계세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 뭐냐면, 계시다는 직접 높임의 표현인데 지금 이 표현 자체는 자, 고민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을 통해서 이 주어 자리에 있는 아버지를 높이고 싶은 거거든. 자, 그러니까 이것은 간접적으로 지금 주체를 높이는 거니까 간접 높임에 해당되는 거고, 그때는 계세요가 아니라 이렇게 있으세요라는 말을 쓴다 이 말인 거야. 자, 그래서 특수하게 있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주체 높임과 관련해서 직접 높임, 간접 높임 두 개의 어휘가 있는데, 직접 높임일 때는 계시다, 간접 높임일 때는 있으시다,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거야. 자, 그 측면에서 있다는 이 특수한 어휘는 좀 알아뒀으면 좋겠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객체 높임법이야. 자, 객체 높임법도 개념을 잠깐 보면 하자가 목적어나 부사어에 해당되는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어나 부사어를 객체라고 말을 쓰는데, 만약에 이 부분이 너희들이 어렵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주어가 아닌 것, 문장 내에서 주어가 아닌 것을 높일 때 우리가 객체 높임법이다. 우리가 주어는 주체 높임이고 주어가 아닌 부분에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 우리가 높이는 것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개념을 잡을 때는 그냥 주어가 아닌 부분을 높일 때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구나. 자, 이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아. 자, 근데 내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객체 높임법이라고 하는 높임법이 중세국어 때는 아주 중요시했었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도 중세국어 관련된 시험 문제 객체 높임법에 관련된 문제를 받겠지만 아주 다양한 양상으로 쓰였어. 근데 다행스럽게, 공부하는 너희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럽게 현대국어에 와서는 그 모든 선어말 어미도 잃어버렸고 몇몇 특수한 동사라고 하는 어떤 단어를 통해서 실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휘적으로 높이는 거다라고 하는 어휘적 높임법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 그래서 실현 양상은 특수 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건데, 자, 여쭙다, 그 다음에 모시다, 그 다음에 뵙다, 드리다. 자, 요 정도가 해당이 돼. 자, 그리고 객체 높임법에서도 우리 아까 전에 이가 대신에 깨서라고 하는 주격조사를 썼듯이 이렇게 부사격조사 에게 대신에 깨를 쓰기도 한다, 부수적으로.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나는 동생을 데리고 병원을 갔다 그랬어. 자, 동생이라고 하는 나보다 낮은 등급일 때는 데리다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아버지를 이라고 하는 목적어 자리에 나보다 높임의 대상이 왔을 때는 데리고 대신에 모시고라고 하는 특수한 어휘,
이 특수 동사를 쓴다는 거야. 자, 나는 친구에게 과일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친구라고 하는 나와 동급이기 때문에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었다라고 썼는데, 근데 나는 선생님께 과일을 드렸다. 자, 높임에 드렸다를 썼거든. 주다의 높임인 드렸다. 근데 왜 그러냐면 이 부사어 자리에 나보다 높임의 대상인 선생님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다 대신에 드렸다라고 하는 특수 동사를 쓴다. 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지금 여기는 위의 문장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거고 아래 문장은 부사어에 해당되는 것. 지금 주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높임법을 객체 높임법이라고 한다. 자, 객체 높임법의 상관관계는 화자와 청자, 주체와 객체의 이 상호관계가 고려돼야 된다고 아까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에서는 객체 높임법을 나타내는 선어발음이 이런 것들이 많았었어. 이 형태까지 포함해서. 자, 그런데 너희들 시험 문제 봤을 때도 객체 높임법에 이 해당되는 중세국어 시험 문제가 꽤 많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봤을 건데, 중세국어 때는 이런 선어발음이가 있었어. 자, 근데 이것들이 현대에 와서는 전부 다 존재하지 않게 되고 특수한 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것이 되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너희들 입장에서 현대 국어의 측면에서의 객체 높임법은 그나마 너희들이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들어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현대 국어에서 객체 높임은 들이다, 모시다, 엿주다 등 이렇게 특수 어휘인 동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자, 같은 맥락에서 앞에서 언급했었던 거고, 자, 객체 높임법도, 자, 이 부분도 너희들이 아까 전에 앞부분에서 내가 앞존법을 설명했었는데, 객체 높임법은 적어도 객체가 주체나 화자, 청자 이들보다 모두 높은 경우, 가장 상위자일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객체 높임법도 앞존법이 적용될 수 있다. 자, 이것도 왜 그러냐면 청자가 누구로 설정이 되느냐 때문에 생기는 문제야. 그러니까 앞존법이라고 하는 걸 보통 우리가 문법 수업을 할 때 주체 높임법과 해당돼서 우리가 앞존법을 설명을 하는데, 객체 높임법에서도 앞존법이 실현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자, 지금 첫 번째 예문을 보면, 자, 드렸습니다라고 말을 썼어. 자, 주다의 높임 표현인데, 근데 누가 드린 거냐면 작은 아버지가 드린 거야. 자, 근데 누구에게 드린 거냐면 아버지께 드린 거지. 자, 우리가 관계를 봤을 때 화자는 지금 이 문장 속에 없고, 자, 뭐 작은 아버지, 아버지라 말을 썼으니까 뭐 난가 봐. 자, 그런데 주체는 작은 아버지거든. 이 주체가 작은 아버지인데, 자, 객체가 아버지야.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화자가 주체와 객체보다는 지금 낮고, 근데 지금 주체와 객체를 비교해보니까 객체 자리가 지금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보다 더 높으니까 이 문장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자, 그런데 이 문장에 지금 할아버지라고 하는 이 청자가 끼게 되면, 자, 화자가 가장 낮은 거고, 그 다음에 주체는 작은 아버지, 자, 그 다음에 객체는 아버지, 그 다음에 청자가 할아버지로 설정이 되는데, 지금 이 문장의 앞에서 봤듯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청자가 없을 때는 자연스러웠던 문장이 할아버지라고 하는 청자가 끼는 순간 이 할아버지라는 청자가 주체인 작은 아버지와 객체인 아버지보다도 상위자이기 때문에 이때는 아버지께서라는 말 대신에 아버지에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드렸다라고 하는 높임 표현 대신에 주었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청자가 누구로 설정이 됐냐에 따라서 이 높임 실현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내용 정리가 너희들 머릿속에 잘 돼야 돼. 그래서 높임 표현 초반에 시작을 할 때부터 얘기했지만 이 높임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범주에 대한 상호관계를 잘 고려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화자와 청자, 그 다음에 주체와 객체. 내용 학습이 끝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우리가 문제풀이를 늘 했었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출제했었던 문제가 네 문제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영상이 길어지긴 하지만 빠르게 요거까지 마무리해서 같이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 자, 2005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야. 자, 보기에 기억부터 디귿에 그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이 누구냐라고 했거든. 자, 예문 세 가지가 나왔는데 빠르게 한번 봐보면, 자, 가신다, 가다에 시가 붙은 표현이야. 자, 근데 지금 여기에 주어 자리에 할아버지께서라고 했으니까, 자, 이때 높임을 받고 있는 인물은 주어 자리에 있는 할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 돼. 자, 그러면 주체에 해당되는 거니까 일단 주체에 해당되는 두 개를 남기고 1번, 2번, 3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문을 보니까, 자, 드렸다, 주다의 높임 편인데, 자, 영수 때문에 높인 게 아니고, 자, 이 부사어 자리에 있는 어머니 때문에 높인 거거든. 그러니까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목적어나 부사어, 그 중에 부사어를 높이는 객체 높임 표현인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높임의 대상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 대상이 듣는 이가 아니라 지금 대상과 관련된 거니까 정답은 5번이 돼야 되겠지. 자, 할머니께서 지금 도착하셨어요 라는 말은 지금 여기서 시라는 표현도 쓰였고, 그 다음에 지금 시는 할머니 때문에 쓰인 건데 일단 할머니라고 하는 주체도 쓰였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뭐 했어요 라고 하는 이 말이 상대높임법이니까 상대높임법은 청자를 설정해두고 청자를 높이는 표현인 거잖아. 그러니까 듣는 이 청자까지를 같이 높인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돼야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117번 2014년도 6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따져라 라고 했어. 자, 기억을 보니까 자, 동생이 학교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누나가 이제 오는구나 라고 했어. 자, 그럼 기억을 보니까 자, 는구나를 사용해서 자,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는구나가 높이는 표현이 아닌 거잖아. 자,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보니까 동생이 누나밖에 없어?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라고 했는데 자, 계시다를 사용해서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는데 자, 계시다는 직접 높임에 해당되는 주체 높임법의 표현이었어. 자, 그렇기 때문에 객체가 아니고 지금 여기서도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는 거지. 안 계신 거지.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객체가 될 수 없지.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그 밑에 보니까 너 저녁 안 먹었지? 아버지께 전화드리고 얼른 나가자 그랬어. 자, 근데 디귿 보니까 깨를 사용해서 주체인 아버지를 높인다고 했는데 자, 주체인 아버지는 깨서였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리는 거니까 지금 부사어 자리지 주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주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3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지. 자, 그 다음에 동생이 무슨 일인데? 했더니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라고 했거든. 자, 리을 보니까 자, 깨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께서 오라고 하신 거니까 지금 여기서는 객체가 아니라 주체, 주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네. 자, 미음 보니까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모시다라고 하는 것은 데리다의 높임 표현이고 지금 모시긴 모시는데 할머니를 모시는 거니까 목적어 자리고 그 목적어 자리는 객체에 해당되는 자리가 맞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네. 자, 그 다음에 118번 2014년도 수능 문제인데 보기에 기억과 니은이 모두 사용된 문장을 찾아라 라고 했거든. 자, 우리말에는 일반적으로 선어말어미나 종결어미 그 다음에 조사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그런 경우도 있다. 자,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은 분류가 있는데 주체를 높이는 용언, 객체를 높이는 용언, 높여야 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높여야 될 인물을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이렇게 자, 이렇게 어휘를 통해서 높이는 것과 관련된 조건을 줬어. 그 중에 주체를 높이는 용언과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이건 간접 높임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이것들이 두 가지가 동시에 사용된 문장을 찾으래. 자, 1번 보니까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여기서 성함이라고 하는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는 나왔지만 지금 여기에 용언에 보면 주체를 높이는 용언 자체가 없어. 자, 그러니까 1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고, 자, 이번에 누나는 여쭐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라고 했는데 이때 댁이라고 하는 어떤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어떤 명사는 있지만 여기서 주체를 높이는 용언은 없지. 근데 여기에 여쭙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 아니라 객체를 높이는 용언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기억에 해당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까 2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어. 자, 3번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라고 했는데 자, 일단 연세라고 하는 이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것을 쓰는 명사가 나왔어. 자, 니은의 조건은 충족이 됐고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홍시를 잘 잡수신다라고 했는데 잡숫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먹다라는 높임편 그 주체를 높이는 높임편이기 때문에 3번은 두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라고 했는데 이 모시다라고 하는 것은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 아니라 객체를 높이는 용언인 거야. 이 부모님을이라고 하는 자리가 목적어 자리니까. 자, 그러니까 4번은 그에 해당되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5번 보니까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자, 이 주무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다의 높임편이고 주체를 높이는 용언이니까 기억은 조건이 충족이 됐는데 자, 니은과 관련된, 자, 높여야 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그 명사에 해당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5번도 정답이 될 수 없고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 자, 마지막 119번 문제 2015학년도 9월달 모의평가 문제인데 보기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따져라 그랬어. 자, 영희가 경준아 선생님께서 자,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준비하시라고 하셔 그랬어. 자, 준비하시라고가 아니지. 여기서 너는 경준이고 경준이는 높임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시라고가 아니라 준비하라고로 바꿔야 된다. 자, 1번은 맞는 얘기지. 자, 시인 속의 모든 과제 말이지. 그랬더니 응 그랬어. 자,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있으셨니? 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잖아. 그러면 있었니라고 바꾸면 안 되는 거지. 자, 이 말씀은 선생님이 하신 거고 그러면 그런 선생님의 말씀이 있으셨니?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게 적절하게 써져 있는 거거든. 자, 근데 그것을 있었니로 바꿔야 말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물어봐 라고 하는데 선생님께 묻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하는 부사어 자리가 높임의 대상이니까 묻다를 여쭙다로 그러니까 여쭙다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라고 했어. 자,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 씨가 자기의 애송시라고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 있는 3인칭의 주어를 다시 받는 제기대명사거든. 근데 그것이 높임의 대상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대명사 수업할 때도 한번 했었지만 자기가 아니라 당신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자, 적절하게 바꾼 게 맞고, 자, 그렇게 애송시라고 말했잖아가 아니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말씀하셨잖아로 바꾸는 게 적절하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네 가지는 잘못 쓰여진 거고, 지금 하나가 적절하게 써져 있는데 그 적절하게 써져 있는 것을 지금 있었니로 부적절하게 바꿔야 된다고 말을 했으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높임법에 관련된 내용 학습도 마무리했고, 자, 그다음에 네 문제밖에 안 돼서 짤막하게 뒤에다 붙였으니까, 자, 이 문제도 너희들이 다운을 받아서 먼저 풀고 난 다음에 해설을 좀 봤으면 좋겠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높임편 마무리 짓고,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시제와 관련된 수업을 진행을 해볼 테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높임편에 관련된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 시제 수업할 때 만날게. 자, 고생 많이 했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